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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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네, 오늘 아침도 곤주부의 첫 코너는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아침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 새싹들 만나보겠습니다. 김미정님, 연휴 후에 출근길이 더욱 힘드네요. 유유.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송예진님은 굿모닝, 여행 갔다 와서 학교 가는 상큼한 날은 역시 곤유부죠. 크크. 아, 학교 가시는군요. 이게 좀 쉬고 학교 가면 또 할 얘기들이 많죠. 아, 학교는 좀 갈만할 네. 것 같아요. 예. 미네림님은 일본은 긴 연휴가 끝났어요. 도쿄도 더워졌네요 하셨는데 늘 도쿄에서 이렇게 소식 전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감사드립니다. 곤유부의 특파원이십니다. 예. 예. 3300님은 즐겁고 행복한 어린이날 연휴 보내고 출근합니다. 일교차가 크네요. 곤유부 가족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오늘 나올 때 좀 쌀쌀한 그렇죠. 기운이 있더라고요. 이게 새벽이나 아침에는 외투가 필요하고 낮엔 또 더워요. 너무 덥죠. 예. 예, 이럴 때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신문들이 제법 두툼해요. 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과 관련한 헤드라인들이 있고요. 거기 어제 이어서 북한 발사체 관련 소식, 그리고 미중 추가 관세 소식 있고 의미 있는 기획 기사가 있어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죠. 5월 10일이 되면 이제 2주년이 되는데 네. 관련해서 다양한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네, 먼저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앞두고서 독일 언론에 특별 기고한 글을 소개했습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에 기고한 글을 보니까 이걸 이렇게 읽는군요. 예, FAG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퉁. 예. 제가 또 고등학교 때는 독일어를 그러시구나. 어쨌든 예, 이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 내용을 살펴보면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를 현 정부의 철학과 지향으로 정식화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네. 헤드라인은 평범한 사람들이 꿈 펼칠 수 있는 나라를 이라고 정했습니다. 한겨레는 일면에 보니까 그래프가 있어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을 평가한 여론조사를 실었습니다. 네, 국정 지지율 50% 넘겼지만 중도층 절반 돌아섰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1.7%, 못하고 있다는 44.6%로 조사됐습니다. 여전히 50% 넘고 있는데 취임 초반에 80%에 가까운 지지율을 떠받쳤던 중도층 그리고 20대 자영업자 이분들의 실망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보 중도 연합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조사는 한겨레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진행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다양한 그 여론조사들을 그렇죠. 4-5면에 걸쳐서 또 싣고 있습니다. 한겨레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어서 북한 발사체 관련된 헤드라인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발사체에 대한 국정원의 분석과 미국의 반응 등을 다루고 있고요. 먼저 중앙일보가 국정원의 분석을 실었습니다. 대외 압박 성격은 있지만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아니려는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고요. 북한 매체에서도 통상적 훈련임을 본인들이 강조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무기가 미사일인지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헤드라인은 국정원 북 발사체 도발로 보기 힘들다라고 정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 실으면서 미국의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이것이 레드라인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다라고 강조하면서 네. 비핵화 대화판은 깨지 않겠다고 시사한 것이라고 역시나 우리 국정원과 비슷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빨간 예. 줄, 밑줄 쫙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 동아일보는 헤드라인 이렇게 정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위협 ICBM 아니다. 북한 발사의 신중. 네. 외교 관련 소식을 하나 더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올리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폭탄 트윗을 날렸어요. 예, 지금 2천억 달러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오는 10일부터 10에서 25%로 올리겠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폭탄적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발언이 나온 이후에 중국 증시가 급락하고 지금 글로벌 금융 시장이 요동쳤거든요. 근데 이 시점을 좀 주목해봐야 네. 합니다. 8일에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중 무역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거다 이런 긍정적인 관측이 나오던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돌발 발언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 최근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강공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분석. 네. 거기에다가 트럼프 특유의 협상술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우리 경제와 밀접한 두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영향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에 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네. 조선일보는 트럼프 돌연 중국의 추가 관세 상하이 증시 5.6% 폭락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트럼프가 근거로 내세웠던 게 속도가 너무 느리다였거든요. 그 맞아요. 예. 성격도 급한 것 같습니다. 네. 예. 한국일보의 기획 기사 한번 살펴볼까요? 쪽방촌 뒤엔 큰손 건물주의 빈곤 비즈니스라는 기획 기사입니다. 네. 뭐 지옥고 아래 쪽방이라는 작은 제목이 붙었는데 지옥고라는 건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합친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서울 쪽방촌 등기를 전수조사해 봤더니 고급 아파트에 사는 서울의 재력가라든지 부산 세종의 부유층이 실소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쪽방 관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네 집주인 가운데 또 건물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5채를 가진 사람이 월 수익이 1,43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누군가는 실소유자여야 하지만 또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좀 지적해 볼 사안이 이런 아니겠습니까? 양극화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신문 살펴봤는데 지금 유튜브에요. 양재흥님 남태평양 괌에 계시는군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남태평양 괌입니다. 고릴라로만 듣다가 유튜브는 처음인데요. 5년 넘게 이 시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괌에서 살고 계신 거네요. 그렇군요. 여행 가신 게 아니고요. 예. 괌에 계신 우리 양재흥님 괌 특파원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곤유부 함께해주고 계신 분들께 뉴스 제대로 전해드려야죠. 이번엔 인터넷 살펴보죠. 네, 인보사라는 토픽이 떴습니다. 네. 유전자 치료제인데요. 그러니까 연골 세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엉뚱한 신장 세포가 발견돼서 인보사 판매가 지난 3월 말에 중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약을 만든 코오롱사인데 2년 전에 식약처에서 허가받을 때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펼쳐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코오롱의 미국 자회사가 식약처 허가를 받기 이미 넉 달 전에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라는 걸 알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코오롱이 거짓말했다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오롱 측은 미국 자회사 직원이 인보사 주사에 신장 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빠뜨린 채 본사에 보고한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일단 이미 우리나라에서 3,700여 명에게 약이 투여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먹는 것 같고 장난쳐도 사실 욕먹을 만한 건데 이건 건강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처사입니다. 이 관련 취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지금 SBS의 의학 전문 기자 조동찬 기자가 어제 뉴스에 등장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과거 황우석 사태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여겨지는데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냥 실험의 어떤 결과물이었다면 이건 직접 투약한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체크해야 됐었던 식약처도 그 책임을 명키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지적들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상황들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토픽은 어떤 겁니까? 아역 출연 미끼로라는 토픽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출연 시켜주겠다면서 아역 배우 지망생 부모들한테 접근해가지고 거액을 받아챙긴 연예기획사 대표 같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뭐 등록비, 교습비 이런 거 내라면서 돈을 받았고 15명한테 총 5억 원이나 챙겼는데 뭐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7천만 원 가까이 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단역으로 한 차례 아니면 아예 출연이 안 됐고 제작사 측에 출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엄연한 사기고요. 근데 이제 기획사에서 돈을 요구하는 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네. 현행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보면 연예인 지망생의 교육비는 기획사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다음 토픽은 삼겹살 값이에요.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돼지고기 삼겹살 100g이 지금 2,6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일주일 전보다 4.8% 오른 거고요. 엄청 비싸군요. 예, 한 달 전하고 비교하면 16.5%, 1년 전하고 비교하면 19.4%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있는데
지금 돼지가 감염되면 100% 폐쇄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돼지는 아직 감염되지 않았는데 수입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량이 딸려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삼겹살, 소주값 계속해서 오르면서 많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